이제 또 뭐 합쳐야 될 것 같은 뭐예요. 친박 비박의 화합 명분으로 박근혜, 이명박 불구속 재판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박계가 발끈했습니다. 이 시각 그리고 전망. 친박 비박 화합 명분이 이명박 박근혜 불구속 재판 결의안 추진인가요? 2016년 박근혜 파면 정국 당시에 탄핵에 찬성한 이 두 분은 나부터 나서겠다. 탄핵 찬성했지만 박근혜 30년 구속될 정도는 아니다. 이랬던 한쪽에서 탄핵 반대 쪽에서는 탄핵 찬성 비박계 사과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이 두 분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탄핵 찬성 반대로 나눴던 분들이 전직 대통령들 구속 상태로 재판할 필요가 있나? 얘는 이제 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건지. 어쨌든 박근혜, 이명박 불구속 재판해야 된다. 그런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겁니다. 김무성 의원이 면회했죠? 최경환 전 의원 전 부총리. 친박 비박 제발 싸우면 안 된다. 서청원 의원은 석방 결의안 후안무치. 자신들의 과오부터 반성해야 된다. 비박계 사과가 선행이 된다. 이쪽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대통령답지 않은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대한민국을 두동강 내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를 절단 만들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는 행위냐 위반된 행위냐라는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학교만 나와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 있는 판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예.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이 판결은 잘못한 판결이다. 탄핵의 본질은 야당과 좌파 세력의 힘을 합쳐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찬탈하기 위한 만국 책동입니다, 여러분. 이건 시작을 정기랑 저 양부석 박사 주셨네요. 먼저 해주세요. 예. 참 보다 별꼴을 저는 다 봅니다. 기본적으로 친박과 비박뿐만 아니고 가장 극우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평론가인 그 정규재, 조갑재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친박 두 사람, 비박 두 사람, 그다음에 극우 농객이라고 칭해질 수 있는 농객 두 사람 이렇게 해서 교집합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 MB 박근혜 불구속 재판 결의안을 채택하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라는 그늘 하에서 오른쪽 끝에서 그 중간 오른쪽까지 한 지붕에 세 가족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 세 가족의 유일한 교집합이 저거였다면 너무도 안타깝다. 기본적인 당 정체성이나 그다음에 불과 1년 전에 자신들이 행했던 정치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와 아무런 반성이 없는 친박과 그리고 아무런 평가와 아무런 반성과 아무런 이후의 정치적 행위가 없었던 비박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 우파 농객과 함께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잡고 건강한 보수가 어떻게 재결집시켜서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완벽하게 저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또 이쪽에서 또 반대 의견 정태근은 반대. 아니 저는 반대 의견은 아니고요. 저는 조금 이해가 어려워요. 아까도 제가 일관성 말씀드렸는데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이제 일관성이거든요. 근데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면 당연히 신뢰의 위기가 오죠. 근데 채택 가능성도 사실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결의안을 올려가지고 상임위도 통과해야 되고 본회의 가야 돼서 제가 보기엔 상임위부터가 어려울 사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만에 하나 결의안이 통과됐다 손치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듣는데 이런 결의안이 상임위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무슨 이런 결의안? 이런 경우는 아니어도 예를 들면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 석방이 돼야 된다라고 결의안 같은 걸 낼 수는 있어요.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가지고. 근데 그게 구성력은 없고. 구성력은 없다. 다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반드시 나와야죠.
그 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추진하시는가. 오히려 예. 이럴 생각이 있으시다면 평가는 나중에 맡기도 하더라도 나중에 재판이 끝나면 우리가 공동으로 네. 사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사면은 내자. 좀 이해가 되네. 그건.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예,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볼 때는 예. 아주 추악한 정치의 민낯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예. 김무성 지금 전 대표가 네. 친박한테 손을 내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밀겠어요? 네. 지금 곧 15일인가요? 언젠가 지금 원내대표 김성태 뽑아야 되고 원내대표가 당대표 물러나면서 뽑아야 되고. 친박과 비박이 지금 아주 치열한 예. 거의 뭐 박빙의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정치적 이득 앞에는 적도 동지도 대의도 명분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청원 의원의 저분도 지금 탈당하게 계신 분이지만 후한무치한 행위라고 서청원 의원이 했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후한 지금 누가 예, 뭐 저는 뭐 사실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그 결의안을 추진하는 쪽이 아무래도 이 복당파인 비박계들이 아마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행태를 보면서 제 떠오르는 사자성어는 감탄고토입니다. 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이 뜻인데요. 예, 뭐 예. 당시 뭐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그 탄핵 국면에서의 그때 당시 이 비박계들이 앞장서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탄핵 재판에 그러니까 검찰 측 역할까지 했던 거거든요. 그런 그 이 역사를 바라보고 한다는 그 정치가 왜 이제 와서는 이 불구속 이 그 재판 결의로 이렇게 변색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그 설명이 지금 사실 좀 결여되어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지금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 선거라 내년에 그 전당대회라든지 뭐 이러한 걸 생각해서 당내 지지층의 표를 끌어모아야 되겠다는 생각들도 아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여기다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이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나름대로 보수세가 약간 좀 회복되는 측면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진짜 감탄고토의 행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정기남 며칠 전에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출사표 던지면서 예. 뭐 태극기 부대 이른바 대표하는 조은진 대한애국당부터 안철수까지 다 뭐 포괄하는 뭐 이런 정당을 만들겠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잡탕만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게 그 얘기가 거의 버금가는 얘기 같아요. 네. 어찌 보면 그동안 그렇게 누누이 얘기해왔던 새로운 보수, 혁신 보수,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반 문재인을 위해서 모이자라고 하는 또 앞서 뭐 정태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효력도 없고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바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치적 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서청원 의원 얘기했던데 후한무치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대도무문 자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운 김무성 대표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했던 정치는 정도에서 출발하는 그런 자세를 한번 가다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잡탕밥은 조금 수정해 주시면 어떻게 오곡밥이라든지 오곡 잡탕밥이라고 그러죠 뭐. 중국집에서는 잡탕밥 비싸요. 그 짬뽕 국물에 백반 넣으면 잡탕밥 아니에요? 식사 시간인데 왜 자꾸 먹는 얘기를 해요 지금. 저 서 변호사 좀 저는 이게 김무성이나 뭐 권성동 저분들 비박들 제안을 보고요. 예. 제가 보기에 이거 세 가지가 없어요. 첫째는 이게 진정성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처벌보다 더한 게 탄핵인데 탄핵은 본인들이 해놓고 이거 처벌만 하자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현실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국회 전체 통과될 가능성도 없고 석방될 법적으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게 아무 이게 구속력이 없어요. 세 가지가 있고요. 지금 재판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박 대통령은 이미 이게 공천 개입 있잖아요. 이걸 이게 고등법원에서 2년이 최종 확정돼 버렸어요. 이 말은 이게 검사도 상고 안 하고 변호사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 했어요. 대법원에서 구속 만기가 25년형 있잖아요. 이게 4월 16일이거든 내년에요. 근데 4월 16일 돼도 못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2년 이걸 집행해 버리면 다시 그때부터 이게 2년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불가능하고요. 사면 외에는 그다음에 MB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항소심에서는 본격 재판합니다.
예. 1심에는 정인을 다 동의했잖아요. 예, 예. 근데 항소심에서는 정인 신청에 다투기 때문에 6개월 지나면 석방해야 되고 6개월 전에 선고하면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가끔 바쁠 때는 한 가지로 좀 정리해 주시면 꼭 세 가지로 정리하다가 근데 시간이 이게 있어요. 오늘 저기 윤병세 전 장관 얘기는 또 내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6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주아 앵커의 MBN 뉴스 8로 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